예, 안녕하십니까. 투자는 타이밍이다. 공인중개사 부동산 킬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도곡동에 있는 타워 팰리스의 폭락과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곡동에 있는 타워 팰리스는 삼성이 본사를 지으려고 대규모 땅을 매입해 두었었는데 본사를 지으려고 할 즈음에 IMF가 옵니다. 그래서 삼성도 경영위기에 직면하게 돼서 그 땅을 수익성 있는 아파트를 짓기로 한 겁니다. 이 땅은 상업지구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900%가 넘게 받아서 63빌딩보다도 더 높은 69층까지 아파트를 짓게 됩니다. 당시에 숱한 화재를 뿌렸던 아파트입니다. 마천루 아파트고 호텔식 아파트로 짓겠다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었죠. 그래서 완공이 된 이후로도 서울의 대표적으로 가장 비싼 아파트 중에 하나로 군림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실거래가가 의무화된 2006년 이후로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광풍을 불면서 폭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잠시 후에 진단해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설명드릴 거는 종합부동산세인데요. 지난 목요일 날 공동주택 가격이 공시가 됐습니다.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데요. 과연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얼마나 납부하길래 난리가 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타워 팰리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타워 팰리스는 총 타워 팰리스 1차만 해도 1297가구, 1300가구 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63빌딩보다도 더 높은 66층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게스트룸을 비롯해서 체육시설, 연회장, 5개 정원, 독서실, 주민 취미실, 유아 놀이방 등 커뮤니티가 무척이나 잘 되어 있습니다. 1층은 호텔처럼 로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실버 하우스도 있습니다. 이렇게 잘 구성이 되어 있고 최고급으로 진 아파트가 어떻게 연일 폭락하고 있는지 잠시 후에 도표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드릴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신설이 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토지와 주택에 합해서 부과를 받게 되는데요. 모든 토지와 모든 주택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아니고 기준 보유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를 합니다. 토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주택만 있다고 가정을 하고 주택에 대해서 종부세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타워 팰리스가 폭락하고 있다는데 과연 얼마나 폭락하고 있는지 국토부의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13년도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은 타워 팰리스의 전경입니다. 타워 팰리스의 개요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바로 실거래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타워 팰리스 1차 69평의 실거래가를 13년간 전수조사를 했는데요. 2006년도에 보시면 최저가 거래가 24억 9천이었고요. 최고가는 26억 8천이었습니다. 평균가가 26억이었는데요. 2007년도에 보시면 이때는 노무현 말기로 부동산이 폭등을 이어가던 시절입니다. 이 아파트도 이때는 많이 올랐습니다. 평균가가 29억이었는데요. 2007년도에 대출 규제가 시작되면서 아파트 값은 빠지기 시작합니다. 다른 아파트들은 2013년부터 큰 폭으로 오르지만 이 아파트는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르지 못했던 결과로 2018년도에 평균 매매가가 24억을 기록하게 됩니다. 2018년도는 전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폭등을 거듭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아파트도 안 오른 건 아니지만 2007년도에 29억이 2018년도에 24억으로 물경 12년간 5억이나 하락을 했습니다. 주변에 보통 다른 아파트들은 한 50%가량 상승한 거를 감안을 하면 엄청난 폭락입니다. 이렇게 좋고 잘 지은 진짜 서울의 랜드마크 아파트가 어떻게 12년간 5억이나 하락을 했을까? 그 이유를 짚어보면요. 이 타워팰리스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타워팰리스뿐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주상복합 아파트들은 가격이 떨어지거나 수십 년간 정체가 일반적입니다. 이 타워팰리스는 상업지구에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용적률이 900%가 넘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지분율은 다른 아파트에 비해서 3분의 1밖에 안 되죠. 우리나라는 아마도 국토가 좁다 보니까 땅에 대한 애착이 강해서 토지 지분이 작은 이런 주상복합 아파트들은 외면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주변 시세 30평대가 지금 24억까지 갑니다. 그걸 감안하면 69평이면 30평대 아파트 두 채인데요. 두 채 값을 한 채로 살 수 있어서 엄청나게 싸게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매는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투자 용도로 사신다면 이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는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내가 실거주를 위해서 69평 도곡동에 이렇게 좋은 아파트를 실거주를 위해서 아파트 가격의 등락에 관계없이 사시는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타워팰리스 1차 35평, 우리가 선호하는 35평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파트도 2006년에는 9억 1천이었고요. 최고가가 14억 8천이었습니다. 평균가가 11억 8천이었는데요. 2007년도에 오면 역시 폭등해서 평균가가 14억 5천까지 올라갑니다. 대출 규제로 인해서 아파트값이 연일 빠지면서 2018년도에 평균값이 14억 6천입니다. 12년간 1,000만 원이 상승을 하였습니다. 이거를 투자 가치로 사놓으신 분들은 진짜 가슴이 답답한 시절이 아니었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이 아파트는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타워팰리스를 분석해 드리는 이유는 주상복합 아파트의 투자는 피하자입니다. 그럼 이어서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 개인별로 보유한 거에 따라서 개인별로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이 종합부동산세가 2019년도 개정이 되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존에는 6억까지 공시가 기준으로 0.5%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억에서 6억 구간은 0.7%로 올랐고 2주택자, 3주택자는 0.9%를 냅니다. 과거에는 주택수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율이 적용이 됐습니다. 쭉 내려가 보면요. 94억 초과하는 분들은 과거에 2%를 냈었는데 지금은 2.7%, 다주택자들은 3.2%를 부과를 받습니다. 이 종부세는요. 부과 기준이 조금 다양한데요. 한번 보시면은 세부담 상한이 있습니다. 1주택자인 경우에 작년도 납부한 종부세의 150% 이상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2주택자는 200% 이상 부과할 수가 없고요. 3주택자 또한 300% 이상은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 종부세는 처음부터 모든 가격에 부과하는 게 아니고요. 1주택자인 경우에 공시가 9억 초과분부터 부과를 합니다. 9억이 초과분부터 부과를 하지만 초과한 금액의 15%는 또 빼줍니다. 2019년도 공정시장가율이 85%입니다. 공정시장가율은요, 주택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주택가격의 공시가에 2019년도는 85%만 계산해서
과표로 선정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다가 또 1주택자들은 연령별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60세 이상은 10% 감면되고요. 65세는 20%, 70세 이상은 30% 감면의 줌과 동시에 보유기간별 공제가 추가로 있습니다.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20% 감면, 10년 이상은 40%, 15년 이상은 50%를 감면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쭉 다 더하면 80% 감면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감면 합계는 70%가 한도라고 돼 있어서 70%만 받겠습니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공시가 9억 초과가 아니고 6억 초과부터 냅니다. 감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종부세 폭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럼 타워 팰리스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올해 종부세를 얼마나 낼지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 그럼 2019년도에 타워 팰리스 B동 29층 69평을 가지고 있는 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2018년도 공시가가 16억 8천이었기 때문에 공정시장가율 80%를 곱하면 과표가 7억 8천인데요. 만약 이분이 1주택자들은 연령별 공제도 있고 보유기간별 공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공제를 하나도 안 받았다고 가정하면 46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주택자들은 감면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같은 아파트를 두 채를 가지고 있었다면 2200이 부과되고요. 세 채를 똑같은 아파트를 세 채를 가지고는 3500만 원을 부과를 받게 되겠습니다. 이분이 동일하다면 2019년도에는 공시가가 17억 5천으로 바뀐 데다가 공정시장가율이 85%이기 때문에 이분은 감면을 받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아파트를 두 채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분들은 감면 규정이 없기 때문에 4,400만 원가량이 부과가 될 것이고요. 세 채를 가지고 있다면 7,100만 원 정도 부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은 감면도 없기 때문에 종부세 폭탄이라 할 만합니다. 지금까지 종부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종부세와 타워 팰리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 이 시간에는 한때 2년 전까지 서울에서 가장 비쌌던 아파트인 반포동의 레미안 퍼시티가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어떻게 변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 건지 예측을 해드리고요. 요새 양도세가 너무 많이 올려서 매물 잠김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과연 양도세를 얼마나 내길래 양도세 때문에 집을 못 팔겠다고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격려 차원에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킬러였습니다.